그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사진을 다시 배치해 가지고 신문을 재발행해 달라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신문사들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진이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정상에 해병대원 6명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잔악한 일본군들을 상대로 결국은 승리를 했다라는 상징물이 됐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상징물이 됐고, 그 당시 그 개항한 날짜가 이오지마 전투 총 36일 기간 중에 다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1945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조기를 개항한 그 사진이 전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오지마 섬 스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의 미래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스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의 앞으로 미래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32대 대통령은 그 성조기를 개항했던 해병대원 6명을 미국 본토로 송환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 많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대사로 그 해병대원 6명, 성조기를 개항했던 해병대원 6명을 본토로 불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국채 조달, 국채 발행, 국채 판매, 홍보대사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송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이미 그 6명 중에 3명은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오지마 전투 총 36일 중에 5일째 때 성조기를 개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명은 전사해서 나머지 3명만 본토로 미국으로 불러서 국채 판매 홍보대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홍보대사 3명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작가였습니다. 작가. 그래서 그 작가가 자기 아버지가 성조기를 개항한 그 해병대원 6명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깃발입니다. 그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글을 그 해병대원의 아들, 작가 겸 아들이 썼고, 그 제목이 아버지의 깃발이고요. 그걸 영화화한 게 지금부터 6년 전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아버지의 깃발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오지마의 깃발은 유명하고요. 또 계속 그 이후에도 전투가 전개돼서 일본군들이 다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미군들은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가지고 다 동굴 입구에다 다 불을 질러버리고 TNT 폭탄을 그 안에 던지고 화염방사기로 지져버리니까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지고, 또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동굴의 입구를 아예 콘크리트 쳐버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군을 괴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옥새작전, 몸을 불살리면서 돌격하는 일본군 특유의 옥새작전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마지막 돌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36일 동안 전개된 그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쟁 4년 기간 중에 미국이 처음으로 일본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투가 이오지마 전투고, 그래서 그 첫날만 해서 상륙하는 과정에서 2,500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되고, 그걸 그 당시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보고받은 자리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뇌출혈로 사망하시고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이오지마 전투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자, 이오지마 전투가 미군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은 미군은 7만 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그 중에 전사자가 7,000명 정도, 부상자가 19,000명 정도, 실종이 500명 정도. 그래서 사상자, 실종자 하면은 약 26,000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일본군은 약 2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포로가 1%인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전사 내지 실종이 돼서 일본군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오지마를 차지했고요. 3월 26일 날 전투가 끝나고 그로부터 6일 후에 다시 이오지마의 서쪽 1200km 지점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또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83일 동안 전개되는데요.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군의 사상자가 이오지마 전투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오키나와 전투까지 결국은 미군이 승리하고 일본 본토를 상륙하려고 했는데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본토를 상륙하는 그 작전을 구상하면서도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일본 본토를 상륙하면은 이오지마 전투나 오키나와 전투보다 훨씬 많은 미군의 사상자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또 전쟁 지휘부에서도 참모들도 그렇게 의견을 피력해서 결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미군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 방법인 원자폭탄을 사용하자.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인류 최초,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밖에